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 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PD 전화 기다리다가 네. 배가 출출해서 컵라면 끓여 먹고 아이고. 그리고 예, 지금 난로에다가 고구마 굽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들도 없고 음. 쓸쓸할 때는 난로 피워놓고 컵라면 끓여서 고구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유, 그렇죠. 교수님 고구마는 어떻게 구워 드세요? 난로 위에다가. 난로 위에다가. 제 집에 석유 난로가 하나 있어요. 깨끗한 음. 석유 난로가. 오래전에 제 친구가 사준 난로인데 아이고. 썩 쓸만해요. 혼자 집에 들어오면 어둑어둑할 때 난로를 켜면은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먹을 거 얘기인데 예. 이 곽효안의 시집 너는에도 먹을 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곽효안 시인은 지금까지 몇 권의 시집을 이미 냈죠. 네. 인디오 여인, 지도에 없는 집, 그리고 슬픔의 뼈대 이런 시집이 있는데 네. 이 시집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곽 시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나그네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얽힌 사연들을 시로 쓰는데 아주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집에서도 중국 동북지방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이죠. 그리고 고려인들의 삶터,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세월호 참사를 전후한 시기 광화문 근처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들도 좋지만 저는 또 이런 시도 좋습니다. 소문난 추어탕집 우거지 해장국 이런 시입니다. 추어탕은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추어탕 잘 못 먹는데 예. 우거지 해장국은 좋아하죠. 네. 들어보시죠. 저도 이 종로 근처에 자주 가는 설렁탕 집이 있는데 100년 넘은 집입니다. 알만한 분은 다 아실 텐데 네. 이 우리 곽 시인은 탑골공원 근처 낙원상가 쪽에 있는 우거지 해장국을 좋아하나 봐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종로 탑골공원 돌담길 따라 낙원상가 오른편, 도심의 그늘 속 60년 전통 소문난 추어탕집. 하나뿐인 메뉴는 미꾸라지 없는 우거지 얼큰탕. 플라스틱 뚝배기에 담긴 소뼈 우린 국물에 흐물흐물한 우거지 몇 가닥, 두부 한 토막과 파 몇 조각, 그리고 희멀건 깍두기 한 종지와 소복한 밥 한 공기. 커다란 국소 뚜껑을 열면 새벽부터 밤까지 하얗게 피어오르는 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새벽을 밝히는 사람들, 생의 고비를 힘겹게 넘거나 혹은 어느 언저리를 지리하게 지나는 사람들이 고된 삶과 세월이 덮개가 까맣게 내려앉은 둥근 나무 탁자 낯선 틈새에 제각각 끼어 앉아 설렁설렁한 해장국에 든 밥술을 말없이 뜬다. 힘에 부친 가난한 하루를 꿀꺽 삼킨다. 한낮에도 빙점을 넘나드는 날씨, 가설 비닐 포장 박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웅크리고 앉은 초로의 사내가 메마른 목구멍으로 국밥을 넘긴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신 그가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었으면 좋을 새밑 겨울 오후, 시우른 볕이 느리게 기운다. 시우른이란 말은 우리 백석이 자주 쓰는 말인데 눈이 시린 이런 뜻입니다. 네. 새밑 겨울 오후 눈에 시린 볕이 느리게 기운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느 오래된 해장국집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곽효안 시인은 백석을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먹을거리에 관한 시들도 많고요. 네. 또 이 북방 정서도 그렇고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백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곽효안 시인 시 읽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백석 시 중에 동치미였나요, 교수님? 네, 쩡하는 동치미. 예. 국수라는 시입니다. 예. 김치가재미에 가서 동치미를 퍼와서 냉면에다가 말아먹는 얘기였죠. 우리 김PD 대단합니다. 그다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김PD 자녀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알싸한 홍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이들이 홍어 잘 못 먹지 아유,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애들 그죠? 뭐.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특히 아빠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을 좋아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네. 참 신기합니다. 이 시집에 삼합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삼합 아시죠? 예, 그럼요. 예. 삭힌 오징어에 묵은 김치에 돼지고기 삶은 거죠. 네. 초등학생이 삼합을 좋아한다. 아, 그래요. 아이고. 국회의원 시인의 예. 아들인가 봅니다. 뭐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겠죠. 네.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삼합. 부제가 낯익은 식욕이네요. 네. 휴일 오후 초등학생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삼합이 먹고 싶단다. 몇 해 전 진외갓집 할머니 팔순상에서 처음 봤을 삼합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안 가득 넣고 우거기던 낯익은 식욕. 유년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 을에 들르던 지방도시 변두리 허름한 대포집, 낡은 탁자 위에 놓인 삼합과 찌그러진 탁배기 주전자. 요걸 먹을 줄 알아야 여그 사람인 것이여. 잔치에 요것이 없음 잔치가 아니제. 그렇지. 삭은 홍어에 톡 쏘는 암모니아 향 입안에 가득 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 고이면 아야, 매운 기운을 코로 뿜어내야지. 눈가를 쓸어주던 굵은 손마디, 그립지만 아득하기만 한 탁주에 젖은 낮고 탁한 목소리. 조금 이른 저녁 시간, 술손의 발길은 아직 이른 시장, 골목 남도 식당. 군내 도는 묵은 김치 잎사귀를 펴고 기름과 살이 섞인 삶은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얹고 알싸하니 삭은 홍어를 올려놓고 예전에 아버지가 그랬듯이 막걸리 잔을 약지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아이와 나와 아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둘러앉은 삼자의 합을 곰곰이 생각한다. 혀에서 혀로 전해진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아이고, 야, 이거 진짜 백석의 국수를 본 듯한 감회네요. 네, 이 백석의 그 향기가 이 시집에 가득합니다. 이 삼합을 먹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나와 아들 6의 삼합을 생각한다라네요. 이 삼자의 합을. 아주 재밌는 흥미진진한 시입니다. 40대쯤 된 시인이 초등학생 아들 6과 삼합을 함께 먹는 풍경 떠올려 보십시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저 볼까요? 이 시집 하나 본다는 게 참 예. 대단합니다. 또 여행시 중에 여기저기 들르면서 쓴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남사에서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네. 순천 그 서남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계산 서남사라고 하죠. 초겨울로 접어드는 풍경이 아주 짙어하겠네요. 보겠습니다. 서남사에서 길고 깊었던 겨울의 끝이 아련하거든 꽁꽁 얼었던 겨울도 조금씩 녹아 붉은 낙엽 실은 눈 섞인 물 흐르거든 남도 서남사에 가셔야 합니다. 자욱한 안개 갈대밭도 순천만도 다 삼킬 듯한 겨울도 봄도 아닌 그 사이 어느 날 마른 기침을 토해내는 오래된 산사 무심히 무리지어 있는 편백나무 숲 그 고요 그 침묵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 가을 끝자락 금목서 향기 다 잊히기 전에 무우전 담벼락에 고매와 나른하게 피기 전에 조계산 굴목재에 연초록 오르기 전에 젖은 나무 연기 잦아드는 저물녘 고즈넉한 침묵을 그 쓸쓸함을 밟으시려거든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천년 절집의 들머리에서부터 아득히 먼 곳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그렁그렁한 숨소리 맑은 민얼굴 당신 닮은 계절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나의 봄이 됩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읽었으면 참 좋을 시네요. 서남사가 유명한 게 오래된 매화입니다. 서남사 뒤쪽에 아주 오래된 매화들이 있는데 봄이 되면 장관이에요. 근데 매화꽃 필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오래된 배롱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은목서, 금목서 나무도 있습니다. 서남사가 선하게 떠오르는 시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가시거든 문자 메시지에 또는 SMS에
이런 풍경들을 글로 담아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카페 DMZ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베트남에 간 모양이에요. 베트남은 우리하고 다르게 통일이 되기 전에 그 17도선이었잖아요. 네. 우린 38도선인데 남북을 나누는 그 위도가 17도선 그 경계에 있는 도시 이름이 후에라고 합니다. 후에. 그 후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우리의 38선의 도시를 떠올립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17도선과 38도선을 떠올리면서 남북의 평화로운 삶을 상상하는 시입니다. 네. 카페 DMZ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도시 후에 바람도 지쳐 끈적이는 1월의 밤 카페 DMZ 낡은 탁자 위에 빈 술병들 순서 없이 쌓이고 낡은 유람선 늙은 악사의 단다이 선율에 실린 아오자의 차림에 나어린 소녀들의 노랫소리 붉은 후엉강 따라 느리게 흘러간다. 겨울과 여름, 반나절과 반세기가 겹쳐지고 뒤섞이는 이곳에서 나는 열대림을 가로지르는 북위 17도 뱅하이 강변과 인적 드문 북위 38도 철원 평야를 번갈아 걷는다. 비무장지대 주례밭, 고도시 주변을 쓸고 간 네이팜탐과 고엽제, 들판에 쏟아졌을 총알과 포탄들, 수많은 불발탄과 부서지고 흩어진 잔해들, 그렇게 주검 위에 포연 자욱한 전선을 지난다. 열대 고목들이 장엄하게 에워싼 왕궁, 한탄강 넘어 봄을 기다리는 빈 벌판, 그곳에 이전의 사람들이 있다. 응유엔이고 뜨엉이고 호안이고 태식이고 달수이고 병운이었던 승자도 패자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무거운 그림자로 남기 이전의 사람들. 햇살 쨍하고 부서지는 슬픔 이전의 그 삶들. 이반 먼 길을 헤매고 서성이 끝에 만난 이제는 백발이 되어버린 혹은 영영 볼 수 없게 된 그 이전의 사람들을 텅 빈 카페 2층에 모두 불러 술잔을 돌리고 쌓여가는 사이공과 하노이 맥주병 대열에 대동강 맥주병과 하이트 맥주병들도 순서 없이 늘어놓고 싶은데 아니 다시는 가를 수 없도록 뒤섞이고 싶은데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해한 그러나 끝내 떨쳐지지 않는 말들과 미명이 다 되도록 홀로 남아 대치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전선은 고도시의 카페 DMZ. 네, 좀 긴 시인데요. 네. 베트남의 북위 17도 선에 있는 오래된 도시 후에에서 철원 평양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서 죽어간 베트남의 젊은 병사들과 우리 한반도의 젊은 병사들 생각하고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대동강 맥주병과 하이트 맥주병이 뒤섞여서 구분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시입니다. 한 편 더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들이 많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특히 마당이 참 그립습니다. 요즘 마당이 있는 집에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 마당도 혼자 독점하는 마당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던 그 마당, 뭐 잔치도 벌이고 뭐 장례도 치르고 하던 그 마당, 그 마당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마당은 그런 마당이 아니죠. 그냥 감상용 마당이지 삶이 숨쉬는 또는 삶과 죽음이 만나는 또는 축제가 펼쳐지는 또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게 노는 그런 마당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시 제목이 마당 약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당이에요. 마당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나오는 대명사는 마당을 가리킵니다. 네. 마당의 간략한 정기라는 의미죠.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어릴 적 놀던 마당들 떠올리면서 들으시면은 아련하게 마당의 풍경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무 울타리나 토담에 에워싸인 나는 갓 걸음을 뗀 꼬맹이들과 닭, 오리, 강아지의 놀이터이고 저녁엔 모깃불 올리며 멍석 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는 식당이고
감자, 옥수수, 수박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사랑채였다. 이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은 닭, 오리, 강아지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모깃불 피워놓고 저녁을 먹는 식당이기도 했고, 그리고 감자, 옥수수, 수박을 먹으며 이 얘기를 나누던 사랑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만 했겠습니까? 2연 보겠습니다. 네. 닭장과 계집, 외양간과 돼지우리가 있고 봄 파종의 시작점이고 가을 거지의 종착지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다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걷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뒹굴고 뜀박질하고 나로부터 세상을 향해 무수히 나아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태어난 아이를 맨 처음 맞고 알린 것도 품어 자라게 한 것도 나의 몫이었다. 그 아이가 신랑 신부가 되어 수줍게 초례를 올린 결혼식장이고 그 신랑 신부가 늙어 회갑과 고이잔치를 연 연회장이며 그렇게 한 세월 가고 망자가 된 그들을 먹먹한 가슴으로 떠나보낸 장례식장이었다. 윤 놀고 널뛰고 떡 맺히는 마을 사람들의 흥성거리는 잔치터이고 고된 농사일 잠시 멈추고 농주로 지친 몸을 달래는 휴식처였다. 지신밟고 농악 놀고 풍년과 안녕을 빌던 사람들. 나는 그들의 처음이자 전부이고 마지막이었다.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곧 나였다. 먼 아버지 짝부터 연년이 이어져 내려오다 이제 놀이도 잔치도 예식도 사람도 사라지고 존재마저 희미해진 내 이름은 네, 마당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이 마당에서 수많은 삶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서 태어나서 마당에서 떠나간 사람들이었고 또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고 얘기하네요. 이런 어떤 공동적 삶의 공간, 장소를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한 편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책이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시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참 책 안 읽죠. 뭐 매체가 다양해서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활자 세대, 종이 세대인 우리가 볼 때는 참 쓸쓸해지긴 합니다만은 또 그들의 세상이 있겠죠. 네.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책 읽으라고 보채지 않아요. 네. 뭐 나중에 그리워지면은 손길이 닿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영 아쉬운 모양입니다. 미래의 책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책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횡으로 종으로 혹은 행과 행 사이 새까만 활자들의 관계 맺기와 의미망 속에 잠들지 못하는 밤을 경외하지 않는다. 책장을 펼치기 전에 작은 떨림도 가지 않은 길을 여는 머뭇거림도 없다. 등잔불에서 백열등, 수은등, 형광등, LED 등까지 어둠 아래 유구하게 이어지던 종이와의 날선 동거는 책 속에 깊이 잠들어 있다. 아직 가지 않은 길 어귀에서의 서성임. 방황 속에서 마침내 길을 찾는 기쁨은 이제 먼 기억 속 전율로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미로 같은 QR 코드를 생성하면 더 선명하게, 더 현란하게 열리는 디지털 세계. 아이들은 더 이상 알파벳 순서를 외우지 않는다. 읽지 않고 본다. 찾지 않고 검색한다. 계속해서 링크한다. 잃어버린 활자를 찾아서. 구글의 바다에서 프루스트가 헤엄쳐 나온다. 책이여, 이제 안녕. 네, 미래의 책이었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독서가 무엇인지, 책 읽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들입니다. 아주 현대적 감각도 살아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고요. 이 곽효한 시집은 다 좋습니다. 일대 서점에 가시면은 곽효한 시집 4권 딱 사서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십시오. 아니면 잠자기 전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러면 꿈결에서 시집의 활자들이 나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책을 외판까지 하시는
그만큼 좋은 그렇게 됐나요? 책이니까요. 예. 네, 그럼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가 있는 금요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 주위에도. 네, 그렇습니다. 좋은 시를 또 우리 네. 교수님께서 골라주시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또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